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이제 원래 고대불교 제가 끝냈어야 되는데 그 끝에 조금 못했어. 그지? 예, 거기만 좀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에 했냐면 그러니까 원효까지 했어. 원효.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요람 원효까지 했고 오늘도 원효까지 했고 계속 원효까지만 하네. 자, 그다음에 의상인데 의상은 당나라 유학에서 화엄의 교조였던 지엄 밑에서 지엄하게 배우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지엄 되게 중요해. 됐죠? 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측에 그러니까 포스트잇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적어놨어요.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연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귀국을 해요. 그래서 귀국을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동화엄종이 개창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의상은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교조는 화엄종의 교조는 지연,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이어지냐면 법장으로 이어져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화엄종을 부를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둘을 구분은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그 포스트잇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연 밑에서 의상은 배우고 와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화엄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그래서 이걸 화엄 북악파라 그래요. 화엄 북악파. 그러니까 뭐 별 얘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중국보다 이렇게 북쪽에 있잖아. 북쪽 우리가 동북아시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원래 중국의 화엄종 있죠? 정통 중국의 화엄종은 그래서 이걸 화엄 남악파라고 불러요.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 의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중에 고려 초 균열로 이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국내파 승려들이야. 국내파 승려들이 지지하는 게 북악파죠. 그죠? 그런데 그 유학파, 중국 유학파들은 좀 달라. 그러니까 대학국사 의천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화엄학도 배워오고 천태학도 배워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유학파들은 사실은 법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되죠? 그래서 이 화엄 남학파, 북악파 이 얘기는 굉장히 심해요. 뭐 여기까지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이거 너무 여러 번 나왔어 시험에. 왜 이런 것까지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최치원 문제 중에 재작년인가 7급 문제 중에서 싹 다 틀렸던 문제 있어. 그게 최치원의 저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법장 화상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장 스님의 일대기를 최치원이 쭉 쓴 거야. 근데 통일신라 최치원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최치원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거 도당 유학생이 대표잖아.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빈곤과에도 합격하고 당나라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아니야. 최치원도 진성여왕 때 최치원도. 그죠? 그러니까 최치원 같은 사람도 이제 법장 스님을 굉장히 높이 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엄 남학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천이 그 화엄종 중재,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하잖아. 그러면서 흥왕사라는 사찰에서 교장 편찬할 때도 보면 전부 저서들이 화엄 남학파 거를 주로 쭉 다 편찬을 해요. 그래서 특이한 게 이 교장이라는 거에 보면 선종계 관련된 그러니까 경전을 하나도 사실은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균여와 관련된 저서도 일체 넣지 않아. 됐죠? 네, 그래서 이게 특징이지. 됐죠? 자, 그다음 균여가 또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왔잖아. 그러면 이건 고려편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균여를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화엄 북악파의 법손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이 얘기. 이해됐죠? 그 말이야, 그 말. 그래서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왔던 거라 그 옆에 우측에 보시면 포스트잇에도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됐죠? 자, 말씀 다 드렸고 그다음에 부석사 건립하고 그다음에 선묘소라. 선묘는 뭐냐면 그 의상을 너무 사랑했는데 의상이 그냥 혼자 떠나. 그래서 따라와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드래곤이 됐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그러니까 이제 의상만 이 분위기는 뭐죠? 자, 그래서 의상만 잘 입은 게 아니라 그래서 외모도 좀 됐나 봐. 왜냐면 머리 깎고 인물 좋기 어려워. 사실. 여러분 머리 깎아봐. 자, 그런데 선묘가 의상한테 꽂힌 거야. 왜 자꾸 승려들한테 꽂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렁각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상이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공부하러 가고 뭐 그러면 이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이게 사실 가택 침입이지. 자, 어쨌든 간에 들어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밥 해놓고 그러고 가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계속 하는데 뭐 이 스님이 전혀 마음을 안 열어줘. 그래서 이제 선배가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 선택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청소 다 해놓고요. 집에 안 가.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 이부자리 다 펴놓고 자기가 거기에 그냥 옷도 다 벗고 들어가서 의상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뭐 이러면 정말 극단적 선택이야. 그죠? 네, 일단 가택 침입에 됐죠? 자, 그런데 그 모습, 그 선묘의 모습을 보고 의상이 바로 방에서 뛰어나와요. 그래서 마당에 서서 또 연부를 외워요. 그러니까 또 나와서 여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선묘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가슴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옷 주섬주섬 입고 가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런데도 이제 이 스님을 못 잊어. 그래서 의상을 마지막으로 주려고 이 옷을 짜요. 그러니까 의상이 입을 의상이죠. 자, 재미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주러 가던 날, 옷을 주러 갔는데 의상이 갑자기 귀국을 해. 그래서 사실은 이 옷을 사실은 직접 보고 전해주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의상이 신라로 떠났다는 소식을 알고 이 선묘가 사실 이제 어떻게 의상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배 타는 항구로 막 뛰어간 거야. 막 스님! 그러면서 막 뛰어갔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배는 이미 출발한 거야. 됐죠? 그래서 배는 뭐 의상이 탄 배는 막 신라로 가고 있는 거야. 그죠? 막 가고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선묘가 나타났잖아. 그쵸? 배는 막 가고. 그렇잖아요? 배는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신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묘가 막 뛰어와서 막 스님 막 옷 흔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스님은 봐주지도 않아. 또 여기 서서 뭐 하셨겠어요? 또 연부를 했겠죠. 맞냐. 그러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묘가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래요. 됐죠?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래서는 배에다가, 스님! 탁! 그리고 탁 주면 우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얘기는 훨씬 더 스펙터클해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드래곤이 됐다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용이 돼서 이 배를 그 의상이 타고 오는 배를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해적이 못 왔대요. 그랬겠죠? 드래곤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의상이 그 신라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용이 돼서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러 이제 그 사실은 의상이 다니면서 절을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영주에서 그러니까 경상북도 영주에 너무나 절을 하기에 좋은 터를 하나 발견해. 그래서 여기에 사찰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좋은 터가 아무도 없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막 산적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산적이랑 싸워? 무슨 소림사 공법승이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선묘가 나타나요. 물론 드래곤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들었다 놨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해요. 그랬더니 산적들이 놀라서 다 도망갔어. 됐죠? 그래서 그곳에 사찰을 만들어. 그래서 이 사찰이 바로 선묘의 이야기가 내려오는 부석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석사에 가면 그 큰 돌이 있는데 그게 뜰부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돌이 떠 있대요. 됐죠? 가보세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뭐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주 부석사는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의 10개 사찰을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찰이 부석사입니다. 그래서 시사 테마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선묘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길어졌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엄종, 그래서 해동 화엄종 개창하고요. 화엄 10찰.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뭐 10개 사찰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화엄사상, 화엄일선 법계도 일찍 다 다지기를 섬이 안 할래.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야. 원용사상.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이것도 안 할래. 근데 여러분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개정화국사 8종 교과서에 추가로 된 내용 중에 의상이 항상 사실은 불교를 가지고 왕옆에 있었다. 이렇게 주로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는데 의상에 다른 행보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밑줄 하나 치시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통과 진정을 제자로 받아들여. 거기다 밑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비예요. 됐죠? 그러니까 의상은 항상 최고 권력층, 늘 문왕 옆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고.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개정국사 추가된 서술이니까 얘는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왕의 도성, 자, 정비공사 반대했던 거, 이거 유명한 얘기고. 그 다음에 청정계율, 옷세벌, 발이 하나로 평생 살았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의상에 신경 쓰시는데 옷은 세 벌이었대요. 자, 믿을 수는 없는데. 자, 그렇대요. 됐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표입니다. 자, 이제 웹툰에 가서 진표 갈게요. 자, 진표 같은 경우에는 김제 금산사에서 법상종을 개창해. 됐죠? 그리고 미륵신앙을 전파하고 그다음 점찰법회. 여러분, 미륵은 앞에서 얘기했지. 이건 맨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미륵이 뭐라고요? 미래불. 됐죠? 그래서 그 미래불에 대한 갈망이 큰 거지. 한 번만 더. 여러분, 미래불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건 잘 생각해 보면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갈망이 크지. 왜냐하면 현실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 미래에 대한 갈망이 커지잖아.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점찰법회.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점찰법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할 때 했더라?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저 안 왔는데요. 자, 저 보세요. 누구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 없어요? 이 점찰법회가 참여법회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점찰법회 맨 처음에 연 사람이 누구라고? 지난번에 했는데 원광. 그 원광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참여법회 되시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대중적인 거야. 왜냐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뭐 설법을 듣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불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뭐만 하면 돼. 참회가 뭔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가장 쉬운 거죠. 가장 대중화된 불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통일신라 승려, 이제 요 시기를 대표하는 승려 3명 공통분모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승려 3명. 누구라고요? 자,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원효, 의상, 진표. 요 셋 굉장히 중요해. 됐죠? 그래서 고대 대표. 그래서 고대 불교의 대표는 불교의 대중화. 그래서 승려 3명이라고요. 원효, 의상, 진표. 끝.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해초. 해초는 중국에서 밀교. 여러분 밀교 얘기할 때 이거 했어. 됐죠? 그래서 현세 구복적인 게 굉장히 강한 게 밀교라 그랬지. 그래서 밀교의 대표가 해초야. 됐죠? 그리고 해초의 대표적인 저서 그러니까 인도 갔다 온 기행문.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왕호 천축국전.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하나 기억해야 돼. 왕호 천축국전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얘는 뭐가 아니다? 약탈문화재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자, 프랑스 탐험가 펠리오가 중국의 두낭석굴 사원에서 발견해서 프랑스에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에서 가져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약탈문화재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교각. 자, 김교각은 뭐 지장보살이 화신이 됐다. 뭐 신라의 뭐 사실은 뭐 왕족인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종과 선종 얘기 있는데 이거 말씀 다 드렸던 거야. 됐죠? 똑같은 얘기죠. 자, 통과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조. 그러니까 교종 5교. 그 다음에 선종은 9개 문파. 그래서 이걸 보통 합쳐서 우리가 신라시대에 뭐라 그러냐면 5교 9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종은 5개 문파가 되게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선종은 9개 문파. 됐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의상의 부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화엄종. 완전 중요해.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어. 이게 중간파가 계승되는 게 뭐라고요? 화엄종. 그 다음에 유식파는 법상종. 그래서 법상종의 밑줄. 그래서 진표. 됐죠? 김제 금산사. 되지? 요거 2개 제일 중요해요. 요 2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살짝 갈게요. 일단 열반종은 요건 특이한 건데 이 보덕이라는 승려가 요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 지금 내가 계속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보덕이 고구려 승려라 그랬죠. 그래서 영계 소문이 불교 억압, 도교 장려하면서 불교 억압하니까 열받아서 백제 망명해서 만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열반종이야. 됐죠? 그러니까 보덕 스님이 열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자, 재미없네요. 그 다음에 밑에 자, 계율종은 자장. 됐죠? 그럼 여러분 자장은 언제 승려인지 기억나? 시간선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 언제라고요? 선동여왕.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건 원효의 법성종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상종이라 이게 발음이 헷갈리잖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살아서 성불한 건 오직 원효밖에 없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법성은 원효예요. 여기까지 됐죠? 끝. 그 다음에 여러분 구산선문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맨 위에 가지산파가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가지산파의 빗줄. 이게 구산선문의 시초. 도의야, 도의. 됐죠? 그래서 가지산파만 기억하시자. 그리고 나중에 이 가지산파는 고려 때도 크게 융성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가지산파 승려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일현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일현이라고 하나만 적어주시고. 일현이 누구지? 삼국유사. 그래서 그 삼국유사의 저자 일현이 가지산파야. 여기까지 됐죠? 끝.
자, 이렇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불교 끝났고요. 자, 이제 중세로 갑니다. 자, 고려불교로 갈게요. 자, 오늘 고려불교 웬만한 얘기 좀 할게요. 자, 고려불교로 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거네. 어디 갔어? 네, 가지산파. 됐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게 이제 1연. 자, 그 다음에 뭐 5견 했잖아요. 자, 이제 태조, 광종부터 해서 다시 가시죠. 자, 오늘 제가 고려불교 뭐 웬만큼 할 건데, 만약에 끝자락 뭐 조금 못하면 그냥 끊을게요. 됐죠? 자꾸 시간 오버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고대불교랑 중세불교 한 걸 다음 시간에는 실제 기출문제들을 좀 제가 가져올게요. 그래서 사료랑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제가 불교 정리 마무리할게요. 자, 고려불교 갑니다. 첫 번째. 자, 태조는 그냥 숭불 끝. 됐죠?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부처님의 은덕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끝. 되죠? 자, 숭불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광종인데, 자, 광종 때 숭불 정책 한번 볼게요. 자, 국사왕사제도, 승과제도, 그 다음에 승과 시험 본 다음에 승계 부여회. 그러니까 이게 승과가 뭐냐면 승려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고려 제도사에서도 하는데 고려의 특징은 뭐냐면 문과밖에 없어. 고려는 무과 시험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중간에 잠깐 시행된 적은 있는데 사실은 고려는 무과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지. 이게 조선과의 차이야. 조선은 문무과가 제대로 다 시행이 되잖아. 근데 고려는 아니야. 그죠? 그런데 대신에 고려는 뭐가 있어? 승과가 있어요. 승려되는 시험. 그죠? 그러고 나면 이 시험을 패스하면 승려 신분 확인증을 줘요. 됐죠? 이걸 뭐라 그런다? 승계라 그래. 그래서 승계를 부여받으면 예를 들어 국가의 뭐 부역이라든가 부역동원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공식적으로 면제를 받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이게 승계예요. 자, 그러니까 다 승불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종 때를 대표하는 승려가 균여예요. 균여?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뭐 할 때 했더라? 화엄 북악파 하면서 했잖아요. 됐죠? 됐죠? 그래서 화엄 북악의 법손이다.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가 균여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천이랑은 좀 노선이 달라. 의천은 남악이고 여기는 북악이야. 됐죠? 네, 그래서 그 얘기. 그래서 화엄 북악파다. 뭐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개경에 귀법사라는 거대한 사찰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지를 임명해. 됐죠? 그래서 화엄종 중심으로 교족 통합을 시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그 필기체로 써 있죠? 그럼 이제 봐봐요. 교종은 그런데, 그러면 선종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선종에 대해서는, 법안종을 통해서, 법안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결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광종이 때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중국 천태종에 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승려들을 중국에 파견을 해. 그래서 광종 때 중국에 파견되는 대표적인 승려가 의통과 제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광종의 숭불정책 말씀 다 드렸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계속 갑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광종의 불교정책, 광종의 숭불정책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의도는 이게 아니에요. 되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겉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그냥 드러난 의도야. 여기까지 돼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광종의 진짜 의도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사에서 광종을 뭐라고 배우죠? 광종이 뭐라고 미쳤다고? 자, 좀 봐봐. 퇴장이야. 자, 다시. 광종이 뭐라고요? 왕권강화. 생각하는 게 왕권강화밖에 없는 사람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숭불이야. 그러니까 국사왕사라는 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고려 때 광종의 국사왕사제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국가라고 딱 공인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사왕사라는 승려를 둬요. 그리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국왕이 어떻게 하냐면 국사와 왕사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물론 승려들이 막 정치에 그렇게 개입하는 게 아니니까 국사나 왕사가 안 된다고는 안 하지. 그런데 어쨌건 형식적으로 그 절차를 거쳐. 그래서 자, 고려가 진짜 불교 국가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겉으로는 숭불이에요. 이게 광종의 불교 정책인데, 근데 진짜 광종의 의도가 그랬을까? 그래서 실제 이게 광종의 의도는 아니에요. 광종은 뭐 하고 싶은 거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여러분 종교는요 아주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이야. 여러분 이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 한국 보수 세력의 대표가 한국 기독교가 돼버렸잖아. 근데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기독교 디스하는 건 아니고,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보다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한국 기득권의 상징이 기독교야,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건 사실은 기독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독교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종교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과 사실은 결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뭐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교회가 너무 많은데 만약에 대한민국 어떤 대통령이 높은 건물에 올라갔어.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하나 둘 셋 넷 386 486 이해돼요? 너무 많은데 밀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목 내놓고 시작해야 돼. 여러분 왕도 종교계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광종은 뭘 하고 있냐면 국가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원하는 방향의 불교 시스템을 정비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 불교의 기득권 세력들이 실제로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은 정치권이랑도 연결되어 있거든.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유식파와 중간파의 갈등할 때 이 말은 기억나세요? 그래서 현하사의 법상종은 누가 미는 거라 그랬어? 경원이 씨들, 인주이 씨들이 미는 거고, 그 다음에 흥왕사의 화엄종은 사실은 이게 고려 왕실의 원찰이라 그랬잖아. 고려 왕실이 미는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권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보세요. 광종의 국사 왕사제도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계의 대표인데 왕에게도 스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왕이 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승려한테 물어본다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생각해봐. 그 왕사 국사를 누가 뽑아? 왕이 뽑아. 내가는 또 누구야? 자, 저 좀 보세요. 누구야, 내가? 자, 좀 보세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왕이 뽑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이 어떤 승려를 왕사로 임명하겠어? 당연히 친정부적 인사를 임명하는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승과 승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승려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공인해주고 승려의 사회적 권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면엔 뭐가 있냐면, 자, 국가가 승려에 대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불교에 대한 통제에 대한 의도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규녀, 당대 최고의 승려가 규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규녀는 뭐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규녀를 또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 보살의 실천행을 강조했다야. 그러니까 보살의 실천행을 강조했다. 자, 이런 얘기 나오면 규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승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학자도 마찬가지고, 인물사 문제 있잖아. 사람 문제는 특정한 사람을 물어보는 이게 약속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된 표현들을 기억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보살의 실천행도 원래 승려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약속된 표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엄 북악파의 법손이었던 사실 이제 규녀를 중심으로 해서 개경에다가 거대한 귀법사라는 사찰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 앞에서 했잖아. 여러분 왕실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종파 중에 무조건 누굴 민다 그랬어? 무조건 화엄종이야. 왜? 화엄종이 뭐가 제일 세? 왕즉불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를 높여주는 이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게 뭐야? 화엄종이야. 그러니까 국가는 무조건 화엄종을 미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두 번째, 자, 법안종 중심으로 선종을 하려고 했는데 법안종도 영 시원치 않아. 됐죠? 그러니까 이런 진행들이 좀 약간 벽에 부딪히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 광종은 당시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새로운 종파, 뉴 불교인 천태학,
천태종에 관심을 갖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광종이 어떻게 하냐면 2명의 비밀 요원을 중국으로 파견하는 거야. 그래서 광종에 의해서 의통과 재간이 중국으로 갑니다. 됐죠? 그래서 중국에 유학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광종이 찍은 거지. 가장 믿을 만한 젊은 승려들 둘을 찍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천태종을 좀 제대로 배우고 와서 그러니까 귀국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뽑은 거지. 너희들의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가서 진짜 열심히 하라. 됐죠? 그래서 정신무장 시켜서 보냈겠지? 따라해. 열심! 그럼 열심. 그래서 목이야. 이거에서 보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의통이 중국 천태종 전체 1등이 된 거야. 이해돼요? 진짜 열심히 한 거 맞죠? 그래서 교주가 됐어요. 이해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주가 됐는데 돌아와 못 돌아와? 그래서 못 돌아와요. 너무 열심히 해서 교주가 된 거야. 이해돼요? 두 번째, 재관은 천태사교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천태사교이라는 책을 쓸 때 이렇게 지금 천태종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중국 사찰 측에서 아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재관이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일반적인 그냥 승들이랑 똑같이 생활을 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낮에 천태대에서 이제 모은 자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밤마다 열심히 책을 쓰는 거죠. 열심! 이러면서 밤마다 책을 써요. 밤에 거의 잠은 못 잤겠죠. 자,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됐죠? 그래서 재관은 천태사교라는 책을 쓰는데 사실은 중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천태사교라는 책은 나중에 의천이 국내에서 재간행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광종이 보낸 요원 둘, 이 의통과 재간 가서 진짜 열심히는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너무 열심히 해도 문제지. 그래서 결국은 광종을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광종도 그러니까 공신세력, 호족들을 엄청 때려잡았던 광종도 뜻을 이루지 못해요. 되죠? 그리고 이 공은 이후에 문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광종 사후에 불교계는 계속 분열되고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과 계속 연결돼서 계속 고려 사회에는 문제로 남아요. 그래서 11대 국왕이었던 이 문종이 왕이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엔 11대 국왕 문종이 나서게 돼요. 그래서 문종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그렇죠? 열심히 해도 문제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문제야. 자, 그래서 이제 문종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넷째 아들을 아예 그냥 승려로 만들어요. 됐죠? 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의천은요, 일단 의천을 이해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요, 일반 승려가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왕실의 대표야. 지금 왕실의 대표로서 지금 불교계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정치권에서 국왕들이 하는 건 그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야. 왜냐하면 중간에서 자꾸 거부하니까. 그래서 아예 자신의 아들을 승려로 만드는 거야. 되죠? 자, 그 문종의 넷째 아들이 의천입니다. 자, 그리고 의천은요, 제가 시간선 하나 잡아드리면, 일단 첫 번째. 자, 의천은 뭐라고요? 문종의 넷째 아들이야. 그리고 의천이 활약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자기 위에 형이 재위하고 있었던 숙종기예요. 됐죠? 그래서 문벌귀족 시대, 자, 문종과 숙종기를 대표하는 승려가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의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게 오직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야. 뭐 하겠다는 거야? 교선 일치를 이루겠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보가 정치적 의도예요. 됐죠?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야. 자, 그래서 교선일치에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시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옆에 진울 보시면 이게 의천과 진울의 뭐 공통분모이기도 한데, 근데 진울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진울은 선교 통합의 완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완성은 여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의천의 통합은 그럼 어땠다는 얘기야?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학계에서 바라보는 그러면 성교 일치가 어느 정도 성교 통합이 완성된 건 누구라고 본다? 진울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각국사 의천이 여러분 일반 승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숙종 때 보면 제가 정치사에서 연습시키는데 고려 숙종 그러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숙종이 뭘 좋아해? 그러면 화폐를 좋아해. 그래서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이렇게 제가 아예 외우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가장 많은 화폐,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 다음에 무슨 고액의 화폐. 그래서 우리가 은병.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걸 활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액의 은화까지도 사실은 발행이 돼. 그래서 가장 많이 화폐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야? 고려 숙종. 그래서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숙종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천이 좋아해. 됐죠? 그래서 의천이 이 화폐 발행도 사실은 의천이 건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그대로 시행을 해서 이 화폐 발행에 대한 주전 도감. 나중에는 이 기구가 이름이 주전관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 화폐를 찍어냅니다. 그러나 당시에 고려는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가 정적으로 유통되는 데는 물론 실패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의천은 여러분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교선일체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종파들을 의천의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리적으로 그냥 통합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 통합이고 그다음에 이건 교단상의 통합이지. 무슨 말인지 돼요? 예를 들어 원래 종교가 원래 종파가 많아.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그렇잖아. 그래서 당신 교회 다녀? 그 종파 뭐야? 그랬더니 장로교래. 장로교야? 그러면 개신교는 다 장로교야? 당신 뭐야? 그랬더니 감리교래. 그럼 감리교는 또 뭐야? 그랬더니 장로교랑 다른 거래. 왜 달라? 다르대. 뭐가 달라? 하여튼 다르대. 이해돼? 그럼 또 당신은 뭐야? 그랬더니 침례교래. 그럼 침례교는 또 뭐야? 그랬더니 어디 빠져? 어디 빠진대.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온대. 그래서 그래? 그럼 왜 들어가? 그랬더니 그럼 당신 또 뭐야? 또 당신 또 성결교래. 성결교는 또 뭐야?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그냥 개신교라고 해도 사실 또 교단이 또 다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교리 해석 부분이나 자신들의 교리나 이런 것들 좀 형식들이 조금씩 다른 거지. 여기까지 됐지. 이게 원래 종교의 속성이거든. 그래서 종파가 여러 개야. 그런데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이걸 교단과 교단의 벽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물리적으로 밀어서 하나로 그냥 다 합친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니네는 그냥 개신교 끝!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의천의 힘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천이 죽고 나면 왜 이 교단 통합이 한계가 있냐면 의천이 죽고 나면 원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요. 이게 형식적 통합이고 교단산 통합이었기 때문에 의천이 죽고 나면 원래 지금 교단들이 막 뭉쳐서 하나가 돼 있잖아. 그럼 원래대로 그냥 툭툭툭툭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교선일치의 시작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의천은요 행보가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앞에서 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이거 미리 했어. 그치?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빨리 갈게요. 갑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1단계 통합. 1단계 통합은 흥왕사를 중심으로 흥왕사에서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통합이야. 요 얘기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지금 또 하는 거야. 됐죠? 제가 유식과 중간 사상 얘기하면서 이거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 얘기도 좀 전에 했어. 다시 해볼게요. 교장. 그래서 이 교장을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속장경이라고도 해요. 됐죠? 그래서 이 속장경을 편찬하기 위해서 흥왕사에다가 교장을 편찬하는 여러분 도감은 기억나?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저랑 수업 안 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말만 하고 갈게요. 도감이 뭐야? 그렇지. 무엇을 하는 임시기구. 그러니까 상설기구 말고 어떤 특별한 행사나 만약에 특별한 뭔가 하나 터진다.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드는 기구 이름이 뭐라고요? 도감이야. 됐죠? 그래서 교장을 편찬하는 임시기구.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교장 도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교장도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자, 교장을 편찬하면서 교장을 통해서 뭐 한 거야? 교종계 사상을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면 화엄종 중심으로 지금 교종을 통합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근데 사실은 요거 앞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목표가 누구라 그랬어? 사실은 모든 오교가 아니야. 실제로는 뭐라고요? 이 타겟이 누구야? 현화사야. 됐죠? 현화사가 뭐의 본사찰인데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야. 이게 법상종의 본사찰이지. 그래서 오교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화엄종과 법상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싶다라는 건 사실은 계율종이라든가 또는 열반종이라든가 이런 종파들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됐고 누구만 먹으면 되냐면 법상종만 먹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 교종을 통합할 때 대학국사 의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상 겸 학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상은 모두 겸해서 수양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이 성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화엄종. 됐죠? 자, 그 다음 상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법상종이에요. 그래서 섬상겸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화엄종 중심의 법상종의 통합이죠. 이건 좀 이따 할 건데 사실은 이 시도를요. 앞에 누구도 한 번 했었지? 4대 국왕 광종 때 균여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가 사실은 균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균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상융회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 이제 필기로 다 해놨거든요. 뒤에 가서 또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의천은 성상겸학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화엄중심의 교종 통합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속장경이라는 그 전적들 막 편찬할 때 보면 뭐가 없냐면 선종 관련된 서적이 없는 거야. 왜 없냐면 이게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지금 흥왕사라는 사찰에서 교장도감이라는 임시기구 만들어 놓고 교장을 편찬한다는 건 뭐냐면 교종계 교리를 정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종계 여러 가지 저서들은 일단 대상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한 건 뭐냐면 균여가 사실은 화엄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려거든요. 근데 균여 관련된 서적도 일체 없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유는 뭐라 그랬어? 균여가 북악파여서. 됐죠? 그래서 이게 또 달라서 그래요.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천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교종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바깥에 있는 선종은 어떻게 할 거니? 이게 문제야. 그래서 선종을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화엄종 중심으로 선종까지 통합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건 절대 안 돼. 왜 그러냐면 화엄종이 너무나 교종 중에 교종이야. 교종의 대표야. 법상종과 함께. 됐죠? 그런데 선종계 승려한테 화엄종 안으로 다 들어와라. 이거는 이거 죽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선종은 어떻게 통합할 거야? 그래서 의천이 중국으로 날아가요. 됐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여러분 물론 의천이 되게 바빠. 근데 누굴 보낼 수 있어 없어? 보낼 사람이 없어. 왜? 열심히 해도 문제고 열심히 안 해도 문제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날아가. 이해됐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천태종을 배워갖고 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딱 숙종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천태종을 창시할 건데 문제는 원래 의천의 홈그라운드는 자신의 홈그라운드는 흥왕사예요. 흥왕사의 주지기 때문에 자기의 홈그라운드인 흥왕사에서 개창을 하면 좋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흥왕사는 화엄종의 본사찰이야. 그리고 왕실의 원찰이기도 하고. 됐죠? 그러니까 흥왕사에서 그러니까 화엄종의 사찰인 흥왕사에서 천태종을 개창한다는 건 이게 코미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97년 그러니까 숙종 때 뭐 연도까지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1097년 숙종 때 국청사라는 사찰을 또 하나 만들게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이렇게 국청사를 창궐 해서 이제 국청사에서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천태종 중심으로 선종까지 통합합니다. 그래서 이 국청사에서 개창하는 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해동 천태종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불교 종파는 사실 우리나라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 불교가 아니라 중국화된 불교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 종파도 다 중국 종파예요.
그래서 중국 종파를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개창할 때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우리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개창된 거예요. 그 의미로 해동이란 말을 붙이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중국 화엄종이 우리나라에 와서 개창되면 해동 화엄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태종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 창립합니다. 뭐 그러면 그게 해동 천태종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되신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해동 천태종 창시하고요. 자, 선종까지 통합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교간, 겸수, 내외, 겸전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갑니다. 자, 교라는 건 뭐냐면 계속 배워야 한다. 그럼 뭐에 대한 학습이겠어요? 뭐긴 뭐야. 경전이지. 그래서 뭐가 중시되는 거야? 경전. 됐죠? 그럼 관은 뭐야? 여러분, 관은 뭐냐면 이건 직관을 얘기하는 거야. 직관. 직관은 뭐냐면 누가 문자로 세워서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사물과 대할 때 한 방에 그 사물의 본질을 그냥 꿰뚫어 아는 거야. 이걸 직관이라 그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잖아? 그럼 처음 만난 날 그냥 딱 한 방에 꿰뚫어 아는 거야. 이게 직관이야. 이해돼요? 근데 내가 됐어. 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 까만 언니 어떤데요? 그럼 막 물어보잖아? 그럼 불린 문자야. 문자로 세울 수는 없어. 근데 난 필 받았어. 직관이에요.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선종이에요. 그래서 경전 공부 뭐라고요? 교종. 한 방에 문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사물의 본질을 한 방에 꿰뚫어 하는 건 선종이에요.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그래서 겸수 모두 함께 수양해야 한다. 여기까지 됐죠? 끝. 자, 그 다음에 내외겸전입니다. 내외겸전은 안과 밖을 겸전, 겸수 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안과 밖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 겸해서 수용해야 한다. 됐죠? 그래서 내외 겸전이었습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대학국사 의천 다 했네요. 다 했어요. 됐죠? 그래서 의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천은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풀면서도 사료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야. 의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생각이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반 승려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왕실의 대표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A와 B를 통합시킬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A만 얘기하는 것도 B만 얘기하는 것도 둘 다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A도 하지 않을 수 없고 B도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A와 B를 다 해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천이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진울로 갑니다. 자, 진울이에요. 자, 진울은요, 이게 원래 진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울은 결론은 선교통합의 완성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평가받지만 이 사람은요, 이 스님은 처음부터 그걸 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울은 원래 뭘 하는 거냐면, 진울은 송강사라는 절에서 수선사 결사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수선사 결사라는 게 뭐냐면, 수선사 결사라는 게 그러니까 새신앙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내부의 내부 정화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해됐죠? 그걸 뭐라 그런다? 수선사 결사라 그래. 그러니까 요 다른 말로 신앙결사예요. 신앙결사. 그러니까 새신앙운동. 종교 내부의 정화운동. 됐죠? 그래서 지금 진울 스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명리에 집착하는 불교를 비판하고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너무 세속화됐다야. 그래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러면 스님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쓸 필요 없는데 필기 돼 있지 않아? 그죠? 뭐 쓰는 척해요? 자, 저는 보세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다음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야? 독경하고 독경이 뭐야? 경전 읽고 선수행하고 노동에 힘쓰자야. 됐죠? 그래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신앙결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사찰이란다. 교회 사이즈 세계에서 제일 큰 거 1, 2, 3위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처음 들어? 1, 2, 3위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 화끈하잖아요. 그쵸? 누가 보면 땅덩어리가 되게 큰 줄 알겠어. 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사찰 1, 2, 3위가 우리나라에 있어. 정말. 여러분, 여의도에만 있는 그 교회만 세계에서 그것만 큰 게 아니야. 그만한 게 우리나라에 3개 있다니까. 그래서 세계 1, 2, 3위가 우리나라예요. 뿌듯하죠? 자,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나라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한테 언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종교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종교 몰라요. 됐죠? 그래서 이거 그냥 비유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종교 얘기로 비화시키시면 안 돼요. 됐죠? 특정 종교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종교 몰라요. 자,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이렇게 거대한 성전,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라고 얘기했냐.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정말 이 땅에 아프고 외롭고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했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정말 소외되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머물 공간이 있냐야. 우리는 이곳에 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와서 전부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가잖아. 여기서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짜 얼굴들 말고 그리고 가식적인 건물들 이런 것들 말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이 땅에 버려지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예를 들어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런 소위 말하는 예수 공동체, 그런 이제 생활 공동체를 만약 이렇게 해서 새롭게 뭔가 종교 운동을 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결사. 그러니까 내부 정화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소위 말해서 이 새 신앙 운동을 했던 게 진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예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당시에 고려의 사찰들이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우리가 또 한번 믿기로 하면 화끈하잖아. 맞죠? 여러분, 여기에 아까 저기 흥왕사 있죠? 흥왕사. 그 다음에 아까 규녀의 귀법사. 규녀 얘기할 때 했던 귀법사. 이런 사찰들이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얼마나 컸냐면 고려 궁궐만 했어요. 고려 궁궐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조선 궁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창덕궁 됐죠? 그 다음에 창경궁. 그러니까 사찰이 그만해. 엄청난 정각들과 그 다음에 고려의 사찰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고려 사찰 안에 군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보셨던 중국의 소림사 권법승들 있잖아. 황피퐁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귀염둥이들이 아니야. 여기는 정식 군대가 있었다니까. 고려에는 정식 군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찰들이 너무 거대한 거야. 그리고 이 사찰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라 때부터 무슨 문제가 계속 있었냐면 이렇게 절에 와서 도적질을 하는 이제 도적의 무리들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사찰들이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미 신라 말부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찰 안에 아예 군대를 주둔시켜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아예 군대를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병 조직처럼. 이해됐죠? 그래서 저런 거대한 흥왕사나 귀법사 같은 사찰들은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군대가 따로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대한 거야. 됐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울이 비판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산속으로 돌아가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래서 독경하고 선수행하고 노동에 힘쓰자. 그리고 우리가 땅 갈아서 우리가 농사 짓고 거기서 나는 작물을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신도들이 와서 얼마 헌금하냐, 어쩌고 헌금 얘기도 하지 말고. 이해돼요? 이게 뭐냐면 새신앙 운동. 바로 진울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런데 딱 요때가 뭐냐면 무신 정권이 등장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시간선 세워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똑같은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야. 무조건 시간이 살아있어야 돼. 자, 진울은 항상 누구 옆에 있냐면 최충원 옆에 있는 거야. 됐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국사 의천이 활약하던 특히 뭐 천태종 창시하고 이게 자신의 형 숙종의 제위기였다면 그 다음에 진울이 활약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최충원 시기야. 그래서 최충원이 항상 스님을 하나 데리고 다녀. 누구야? 진울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 최충원이 한쪽에는 승려를 데리고 다니는데 한쪽에는 또 유학자가 한 명 따라다녀. 그래서 옆에 반대쪽에 서 있는 유학자는 이규보예요. 됐죠? 네, 그래서 요거 시간선만 어차피 문화 파트 가면 나오니까 자 시간선만 좀 세워드릴게요. 근데 딱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무신정권과 그 다음에 교종계 사찰들의 갈등이 커질 때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신정권이 자 교종계와 막 한참 갈등이 막 커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게 흥왕사의 난 그리고 귀법사의 난 소위 말해서 이 교종계 사찰들의 반란 사건이야. 그러니까 정경이 채채, 정중부, 경대승, 이민, 그 다음에 최충원 이렇게 무신정권 들어오잖아. 그리고 나면 흥왕사나 귀법사와 같은 교종계 사찰들에서 대규모 반란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스님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뭐야? 무슨 뭐 무림 권법승들이 나온 거야? 아니라니까. 이때 승려들이 이 사찰들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사찰 아래 아예 군대가 주둔했다니까. 그러니까 사찰 안에 군인들이 사실은 무신정권에 대항한 거야. 이게 교종계 사찰들의 반란 사건이야. 가장 유명한 게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엄청 많아. 근데 대표적인 게 흥왕사의 난과 귀법사의 난이야.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진압되거든요. 이걸 진압하고 나면 최충원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괘씸한 거야. 당신들 승려 맞아? 아니 속세를 떠나셨다며. 그런데 속세에 어찌 이리 관심이 많아. 누가 정치하든 당신들 무슨 상관이야. 연분이 날 것이지. 되죠? 그래서 이제 교종과의 갈등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불교계를 탄압할 때 여러분 잘 봐요. 종교를 탄압할 때 이게 종교가 워낙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종교 왕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야. 종교계랑 뭔가 결판 지을 거면 왕도 목 내놓고 시작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불교를 무조건 탄압하면 안 돼. 맞지? 왜냐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몇 개 안 되는 가치 중에 하나야. 그래서 혹자들은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진 게 몇 개나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게 조심히 다뤄야 돼요. 이게 그냥 탄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이 최충원을 비롯한 무신정권을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서는 진우를 중심으로 한 사실은 새로운 신앙결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충원이 볼 때는 여기가 진짜지. 그 당신들이 진짜 승려들이야.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요? 속세에서 벗어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독경하고 선수행하고 노동에 힘쓴다. 당신들이 진짜 승려네. 이해돼요? 그래서 최충원 무신정권이 어떻게 하냐면 양공책을 쓰는 거야. 그래서 교종계는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진울의 새신앙운동 이 신앙결사 운동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당신들이 진짜 승려군요. 그러면서 팍팍 밀어드릴게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갈 때 쑥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산중불교의 전통이 생겨요. 그리고 조선 가면 조선은 완전히 성리학의 나라. 숭력불이잖아. 그러면 산중불교의 전통이 더 심하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불교를 많이 믿었다는데 어쩜 이렇게 사찰들이 다 산속에 있니? 그렇잖아. 왜냐면 그러면 옛날에는 그 산속이 아니었나 보다. 그럼 거기가 도심이었나? 그게 도심이겠어? 산속이지? 지금이나 얘나 똑같죠. 지형은. 맞죠?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아니지. 그러면 절 다니기 불편하지 않았겠어? 불편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찰은 어떻게 있는 거냐면 여러분 불국사 다 가보셨죠? 네, 그냥 가본 거야. 안 가봤으면 퇴장이야. 한국인 아니야. 그래서 안 가봤으면 지금이라도 가세요. 네, 근데 좀 이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경주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이따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경주 불국사 가봤어? 여러분 평지에 한복판에 있잖아. 여러분 대로변에 있잖아. 아니 물론 지금 길을 그렇게 닦아서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 사찰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종교가 불교고 사찰에 가서 사실은 예불도 드리고 그러지. 이렇게 지금처럼 다 산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사찰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찰들이 불교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때부터예요. 고려 후기. 그리고 조선이 워낙 억불의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이 되면 그게 더 심화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진울의 사실은 이 순서결사운동이 원래는 10명이 시작하는 아주 그러니까 소집단 됐죠? 그러니까 신앙공동체 아주 작은 신앙공동체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려불교 전체를 강타하게 돼. 됐죠? 그래서 자 무신정권이 팍팍 밀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후에 뭐가 되냐면 조계종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후에 조계종 확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조선불교에도 이게 메인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 종파 중에 제일 큰 거 뭐야? 무조건 대한조계종이에요. 대한조계종이 제일 크죠. 됐죠? 자, 그래서 조계종. 되죠? 조계종의 양립.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교통합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해볼게요. 자, 도노, 점수.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글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대신에 도노 점수 4글자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풀어져서 나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이해됐죠? 자, 갑니다. 도노, 점수. 근데 도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도노 기억나?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선종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잖아. 참선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진리를 한 방에 깨닫는 거지. 단번에 깨닫는 거지.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도노가 끝이 아니야. 왜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사니까, 그 다음에 점진적 수양을 계속해야 돼. 여기까지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 조계종에서 뭐 얘기한다? 도노, 점수. 그래서, 도노는 뭐예요? 자, 도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종. 그 다음, 점수는 뭐야? 그런데 그 깨달음을 계속 우리가 깨우쳐 가야 돼. 점진적 수양을 하면서. 자, 그럼 이게 뭐겠어요? 모기는 경전에 대한 학습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정의 쌍수. 정의 쌍수는 뭐야? 자, 정은 마음의 평정이고요. 해는 지혜야. 그럼 한 번만 더 갈게요. 마음의 평정은 뭐의 결과야? 참선 수행의 결과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선정계 승려들 중에 참선 수행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그냥 진짜 잔잔한 호수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거나 막 놀래게 해도요. 놀라는 법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해도요. 절대 재미없네요. 괜히 했다. 자, 그래서 놀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창피한데요.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놀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안 놀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선 수행이 좀 된 거야. 좋은 태도예요. 자, 계속.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면 경전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가장 많은 지혜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혜는 경전에 있죠. 그래서 평정과 지혜. 그러니까 뭐겠어요?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이네. 됐죠? 그래서 자, 정과 해 모두 수양해야 한다. 되셨죠? 네. 그래서 자, 정의 쌍수였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계종 확립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진울의 이걸 성교통합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건 의천의 의도지. 그러니까 진울은 원래 처음부터 이걸 하던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진울은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새신앙 운동. 그러니까 종교 내부 정화 운동을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처럼 삽시다. 이렇게 종교의 근원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얘기했던 장로교와 감리교의 시각 차이. 또 침례교와의 교리 차이. 이런 사실은 관점과 교리 이런 것들의 차이를 더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더 종교의 근원적인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송교통합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용상의 통합이고 교리상의 통합이야. 여기까지 됐죠? 이게 학교의 관점이에요. 되셨죠? 끝.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사료 좀 보여드린다 그랬죠? 사료 보면서 얘기할 건데, 이 송강사 결사를 순사 결사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정해 결사라고도 해요. 정해 결사. 이게 전부 같은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 보조국사 진울에 가장 유명한 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권수 정해 결사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승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료를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거 나올 때 있잖아. 지난번에 제가 종파랑 사찰들 좀 연결했었지.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좀 노트장 좀 찍고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안 해오더라도 나중에는 한 번만 해볼게요. 의천이 교정통합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죠? 흥왕사. 그 다음 천태종 창시하고 선조까지 통합하려고 했던 곳은 어디야? 이건 국청사. 그럼 아까 광종 때 균현은 어디였죠? 사찰이? 귀법사. 그 다음에 진울은 어디야? 그러면 토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됐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이건 어디야? 송강사. 됐죠? 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근데 송강사에서 순사 결사를 했네. 진짜 신발 막 이러지 마시고. 아니 송강사에서 송강사 결사를 할 것이지 굳이 순사 결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송강사가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진울선사가 신앙결상을 할 때는 이 당시의 사찰 이름이 수선사였어요. 지금은 송강사로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된 거야. 됐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면 너는 또 뭐냐면 이 정해사랑 원래 수선사가 하나의 사찰로 합쳐져요. 그래서 정해사 이름을 따서 정해결사문이라고도 해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려니 하시고 어쨌건 현존하는 건 송강사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진울에 자 딸린 식구들 둘이 있거든요. 요 딸린 식구들 둘 하면 고려불교가 끝나요. 자 갑니다. 아니 거의 90%가 끝나요. 자 그래서 진울의 딸린 식구 첫 번째 요새입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새는 진울의 제자이자 진울의 후배이자 진울의 동료야. 말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하냐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이 요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신앙결사, 권수 정예결사문 발표하고 이게 세종교 운동을 할 때 원래 10명에서 시작한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요새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초창기 멤버야. 그래서 요새라는 스님은 진울선사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막 참여했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독립을 하게 돼요. 요새는 따로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왜 떨어져 나가냐면 기본적으로 요새는 소명의식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종파 간의 차이를 극복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새는 진울을 정말 존경하고 진울선사를 따라서 신앙결사를 시작했지만 이 사람이 후배일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파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문이나 후배나 또는 제자란 말은 동문끼리 쓰는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파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요새는요. 전라도 강진 만덕사라는 곳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백령결사를 제창합니다. 그래서 그 만덕사라는 사찰에서 보현도량이라는 그러니까 새 신앙 운동을 하는 신앙 클럽을 하나 만들어. 그 신앙 클럽의 이름이 보현도량이에요. 됐죠? 그래서 보현도량이라는 새 신앙 클럽을 하나 만든 거야.
그때부터를 백년결사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이 백년결사는 사실은 진울이 주도했던 수선사 결사와 함께 자, 불교의 신앙결사 운동으로 양대산맥이 돼요. 됐죠? 그러면 사실은 요새는 왜 진울을 떠났냐? 왜 떠났냐면 진울은 선종계 승려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선종계 가장 큰 문파인 조계종이 성립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요새는요. 기본적으로 교종계 승려예요. 그리고 이 법화신앙이란 이것도 어디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천태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라는 승려는 교종, 그러니까 천태종계 승려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교파가 다릅니다. 종파가. 그러니까 스승제자이거나 선후배일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선종, 그러니까 이 천태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법화신앙이에요. 근데 왜 법화신앙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요 키워드로 정리하는 거야. 이 법화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는 참회신앙이야. 이런 말 아까 했는데 참회신앙. 참회신앙 우리 뭐 할 때 했더라? 뭐 할 때 했어요? 아까 점찰법회 할 때 했잖아. 점찰법회는 뭐 할 때 했지? 진표. 진표는 뭐 할 때 했어? 퇴장이야. 됐죠? 그만해. 이해됐어요? 자, 기억나세요? 참회신앙이 여러분 가장 대중적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에 새신도가 오잖아? 새신도가 왔어요. 우리 교회, 우리 사찰에 새신도가 왔어. 첫 예배에 참석했는데 울지? 무조건 우리 교인 된 거야. 아세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울려야 돼. 되죠? 그래서 참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는 건요. 아무 지식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종교에 대한 경전에 대한 이해도 이 종교 교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 없어. 그리고 많이 공부한 사람, 조금 공부한 사람 다 필요 없어. 이게 종교의 가장 기본이야. 됐죠? 참회. 되시죠? 그럼 보세요. 자, 그래서 진울이 한다. 요새가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신앙.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토신앙이에요. 그래서 요 둘이 키워드야. 정토는 뭐지?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정토가 뭐야? 정토신앙이? 정토종. 누구 저랑 수업했을 분들 없어요? 자, 정토종.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원효 때 했던 아미타신앙. 됐죠? 아미타신앙, 정토신앙, 정토종. 전부 같은 말이야. 제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또 다 안 오실 거죠? 그때도 사람 또 다 바뀌는 거지? 자, 저 좀 봐요. 문제는 어떻게 풀죠? 자, 계속. 제가 알아서 풀게요. 어차피 제가 풀면 되니까. 자, 보세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문제 풀이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다음 시간까지만 불교할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뭐라고요? 정토신앙이 뭐만 하면 돼? 그렇게 어려운 거 필요 없어. 나무아비탑을 내 입으로 연불만 하면 내가 죽어서 이 윤회 업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 서방 정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뭐라고요? 정토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 개를 합쳐봐. 참회신앙이랑 정토신앙을 합쳐봐. 그럼 이게 뭐야? 굉장히 대중적인 거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새가 왜 진울을 떠나냐면 요새는 소명의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요새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울의 신앙결사는 새신앙운동은 당시에 지식인 계급, 식자층이 그 대상이었다면 또는 뭐 귀족이나 이들이 대상이었다면 요새는 소명이 어디에 있냐면 일반 민중, 일반 대중, 그러니까 사회 기저층을 바라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다 대중화된 결사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진울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진울에 대한 얘기할 때 도노점수, 정해쌍수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냥 대충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런 말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냥 정해쌍수 대충 넘어가야 돼.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해탈한다니까. 지붕을 뚫고 올라가. 이해됐죠? 시험 안 볼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요? 그만할게요. 자, 보다 대중화된 결사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새가 더 아래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요새는 진우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만덕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되셨죠? 네. 마지막. 자, 마지막은 해심입니다. 해심은 누구냐면 진울의 제자예요. 그리고 수선사 2대 사주야. 그런데 이 해심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유학자입니다. 이 원래 유학자 출신이야. 그리고 특이하게 해심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은 승과도 안 본 사람이야. 됐죠? 그런데 나중에 머리 깎고 승려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있으세요? 있죠. 아니 내 친구 중에 또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을 수 있잖아. 전데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어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 아주 종교적인 이유가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집안 내력이야.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가 다 그래.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가면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은 어딜 가도 항상 기도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고 뭐 계속 그러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게 가족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종교를 떠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죽음이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종교로부터 사실 자유로워지기가 어렵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종교에 귀의하는 확률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죽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야. 아세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종교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죠? 당신들이. 왜? 당신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맞죠? 그죠? 사실이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안 죽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의 또 하나의 캐릭터가 뭐냐면 본인이 살면서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정말 죽을 뻔했던 사람들.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 또는 자신과 아주 가까운 가족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주 깊이 종교적으로 귀해요. 그런데 해심이 그런 경우예요. 해심은 후자인데 해심은 원래 유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과거 시험에도 합격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그래서 이제 해심이 되게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를 해.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좋아지신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해심이 크게 종교적으로 귀해요. 그래서 모든 걸 접고 머리 깎고 중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해심이 이제 승려가 돼서 또 이제 승려로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전도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은 뭐랑 너무 비슷한 거야. 자기가 공부했던 유학과 불교가 결코 다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해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유교와 불교는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유불일치설을 얘기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해심의 유불일치설은 보세요. 자신의 스승인 진울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진울은 뭐 한 거야? 교종과 선종이 하나. 여기까지 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좀 더 세요. 됐죠? 이번에는 불교와 유교도 결코 다르지 않다요. 이게 유불일치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리학이 들어오죠. 여러분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죠? 충렬. 원가석기 충렬왕 때 안양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 공식적 전례지. 한 번만 더. 그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해심. 해심이 언제라고요? 무신직관. 그래서 해심이 활약했던 시기가 최충, 최우 시기예요. 됐죠? 최충원의 아들이 최우니까 최충원, 최우. 이거 무신여권이잖아. 그러면 충렬왕은 어디 있어? 어디 있기는 아직 안 나왔지. 한참 더 있어야죠.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충렬왕 때 성리학이 들어올 때 기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인 계급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불교 신자들인데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이해됐죠?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성리학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회심은 나중에 성리학 수용에 기여한다. 끝!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진울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불교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말씀 다 드린 것 같네요. 다 했습니다. 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거기 지금 써 있어요. 밑에 제가 또 해놨어요. 태조 때 불교 숭배.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교재, 그러니까 프린트 보시면 그 밑부분, 그러니까 지금 요란 편에서 저 밖으로 나간 거야. 밖으로 나가서 밑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종 때 승과, 교종통합, 선종통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종, 현종. 여러분 현종 때는 연등의 팔간의 부활 됐죠? 그러면 누가 폐지했었어? 성종. 그래서 그 위에 줄에 있지. 성종 때 연등의 팔간회를 최승로의 건의로 폐지해요. 그 다음에 밑에 현종 때 현화사. 여러분 현화사 기억나? 현화사 기억나요? 현화사가 뭐라고?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법상종의 본사찰이야. 됐죠? 그리고 이거 누가 지지한다고? 문벌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자연, 이자겸. 됐죠? 그래서 이자연의 아들이 현화사의 주지까지예요. 주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려 같은 불교 중심 사회에 승려라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득권자야.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왜 그 이자연 아들이 왜 승려가 됐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중세 유럽 사회에도 사실은 성직자들이 엄청난 기득권자야. 됐죠? 그래서 이 종교의 시대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가 굉장히 무종교의 특징이 강해서 그래요. 여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종교 다 없잖아. 있는 사람 몇 분 있겠죠? 그러면 손 들면 나 자신 있어. 자기 종교 있는 사람 손 들고 종교 없는 사람 나 무교다. 좀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는데요. 손 들면 무조건 여기 무교가 이겨.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렇지. 원래 종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형태,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무교의 성격이 강해. 그래서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지구촌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종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종교는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태어나는 거야. 종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무종교의 성격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해됐죠? 네.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문종이 만드는 사찰. 그래서 이게 왕실의 본찰인 흥왕사라 그랬죠. 여기는 화엄종, 그 다음에 왕실 중심. 됐죠? 자, 뒤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승려. 자, 균여. 자, 귀법사 중심으로가 똑같은 얘기예요. 밑줄만 칠게요. 성상용해.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보살의 실천행. 그 다음에 화엄부각파. 다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의통은 13대 교조. 재관은 선태사교의. 여러분 시간은 언제라고? 시간 살아있어야 돼. 의통과 재관 언제라고? 광종. 그 다음에 의처는 성상겸학.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죠? 이게 교종통합이고, 교광겸수 내외겸전은 이거는 선종통합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원효의 사상을 토대로 한다. 됐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언가 A라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추진하는 일에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앞장 세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뒤에 숨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진행하는 게 역사적으로 이분이 하려고 하는 걸로 했다. 그렇게 밀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고로 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의천이 지금 A+B 그러니까 교단 다 통합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스님인 누굴 앞장 세우는 거야? 원효.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내 뜻이 아니라 원효 큰 스님의 뜻이다. 그리고 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현대사에서도 이걸 배우게 돼.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때 보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군인들을 찾아내요. 장군들을 찾아낸다고. 그런데 완벽한 삶의 일대기를 가진 게 누구야? 이순신이잖아요. 진짜 이순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무슨 한국의 넬슨? 무슨 한국의 넬슨이야? 그 이순신한테 할 말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넬슨이 영국의 이순신이지. 근데 영국 이순신 너무 과해, 넬슨한테. 그래서 영국의 이순신 발가락. 뭐 이 정도는 몰라도. 그죠? 그 이순신은 완벽한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순신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이순신을 엄청나게 포장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신격화. 그리고 이순신 이코로 그 뒤에 서 있는 거지. 이해됐죠? 후광을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을 원래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원효가 화쟁국사, 화정국사라 그래서 국사로 추존이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신라에는 국사 왕사제도가 없잖아. 왜냐면 국사 왕사제도를 광종이 만들었다며. 좀 전에 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숙종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숙종이 원효를 국사로 추존하는 거야. 원효는 죽었지만, 옛날 사람이지만. 그래서 화정국사, 화쟁국사라고 나오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원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함중심의 교정통합, 흥왕사, 그 다음에 천택중심의 선정통합, 국정사, 이거 말씀 다 드렸고요. 시편제단 교장 총록은 교장 편찬할 때 만든 컨텐츠야, 컨텐츠. 차례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폐건의 아까 말씀드렸고요. 원종물류, 석원사림, 이런 잠깐 저서들도 저수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진울 하고 나왔는데 진울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선종중심으로 교정통합한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심은 유불일치설. 됐죠? 그 다음에 요새, 정토신앙, 법화신앙. 됐죠? 백년결사, 만덕사에서. 그래서 정토왕생 중시하고, 보련도량. 이 보련도량은 그 새신앙운동 클럽이라 그랬어, 클럽. 됐죠? 그래서, 진울보다 대중적인 결사운동이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지방민의 적적 지를 받았다. 자, 마지막으로 보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우는요, 고민왕 때 왕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계단 이제 폐단 시정하고요. 그래서 이 폐단 시정을 위한 노력이 뭐냐면, 선종의 종파들을 통합하려고 해요. 근데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써보실래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그 다음에 보우가 또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한양천도야. 그래서, 여러분, 공민왕 때 한양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보우야. 그래서 요거는 눈도장 하나 찍어두시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중국에서 임재종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임재종은 나중에 조선 불교의 주류 종파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불교의 가장 큰 종파가 조계종과 임재종이 돼. 근데 임재종을 원나라에서 누가 갖고 들어온다? 원효. 그래서 이렇게 눈도장 하나 찍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불교의 통합 노력, 그 다음에 원간섭기의 결사,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불교 말씀 다 드렸고요. 다 했네요. 됐죠? 그래서 제가 원래 조금 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기 조금 남아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그냥 끝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불교와 관련된 사료 이런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어떤 사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료들을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통해서 저희 한번 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불교 파트 정리하시죠. 네, 그리고 불교 정리하면 우리 뭐 하기로 했지? 성리학으로 갈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